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집콕 시대. 길어진 집콕 생활, 스트레스 없이 좀 더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순 없을까요? 오늘 그 모든 방법을 소개합니다. 집콕 생활이 길어지며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난 활동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등 집에서 놀거리를 즐기는 홈 루덴스족도 많아졌습니다. 홈 루덴스족은 집을 뜻하는 홈과 스페인어로 놀이를 뜻하는 루덴스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홈 루덴스족을 위한 첫 번째 추천 취미 바로 이겁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라탄 공예인데요. 최근 인테리어 시장에 친환경 내추럴 인테리어가 각광받으며 천연 제품으로 만든 라탄 공예가 새로운 취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라탄은 우리말로 등공예라고 해요. 등공예는 이 재료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전량 수입되는 재료예요. 그래서 칼라마스라는 식물 줄기를 환심으로 가공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공된 환심을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라탄이 우리나라에 70년대 정도에 도입이 돼서 8, 90년도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다가 원자재 수급 문제로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유행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라탄 소품들을 다양한 부자재를 이용해서 저희가 평소에 이용하는 소품들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식물의 줄기가 주 재료인 라탄 공예. 요즘처럼 건강을 더 소중하게 챙기게 된 때에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재료라는 점도 라탄 공예의 인기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라탄 공예의 매력을 알아볼까요?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라탄과 몇 개의 소도구, 그리고 물만 있으면 준비 끝. 라탄의 속성 때문에 물은 필수 준비물이라고 하는데요. 라탄은 건조된 상태에서 저희가 받아보는데요.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고 하려면 유연한 상태가 돼야 해요. 그래서 이 라탄을 미온수에다가 10분 정도 담가놔서 유연한 상태에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마르면 분무도 해주고 물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수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고요. 만들고 난 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감 작업을 하고 오일링까지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물을 닿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요. 충분히 물에 불려 부드러워진 라탄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손재주가 없다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준비물이 간단한 만큼이나 누구나 쉽게 초보자도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라탄으로는 굉장히 많은 소품을 만들 수 있어요. 가방, 바구니, 트레이, 굉장히 많은 소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부재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오늘 만들 거는 전등갓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얘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전지 전등이에요. 여기에다 라탄갓을 씌워서 침대 옆이나 어디나 감성적인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전등갓은 제일 먼저 심어짝이라는 기법이 들어갈 건데요. 모든 라탄 기법이 마찬가지지만 라탄 환심이 업, 다운 하면서 엮어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일정한 각도로 유지해서 쭉 엮어간 다음에 마무리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그저 뻣뻣한 나무 줄기였던 라탄이 전문가와 수강생의 손끝에서 이리저리 엮이더니 제법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느슨하지 않게 쫀쫀하게 엮어주는 것이 포인트. 빈 공간이 없이 뽀도독 소리가 날 때까지 잡아 당겨주셔야지 작품이 완성됐을 때 흐물흐물하지 않고 단단해서 튼튼한 바구니, 튼튼한 라탄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라탄을 만질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라탄이 나무고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뻣뻣하고 손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라탄을 할 때는 이 영등 과정에서 손이 아플 수 있어서 이렇게 라텍스 장갑 같은 거를 껴주고 이용하시면 훨씬 더 손을 보호하는 데 좋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탄의 세계는 상상 그 이상. 패션 아이템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못 만들 것이 없다는데요. 라탄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예전에는 채반, 바구니 이런 소가구 제품에 한했다고 하면 요즘 젊은 작가들은 가죽, 천, 어떤 거울이라든지 아크릴 어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소품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라탄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한 올 한 올 줄기를 엮어가다 보면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돼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네요. 장점은 일단 제가 만들어서 소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밖에 못 나갈 때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그 작품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손을 바삐 움직이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잡념도 사라지고요. 인테리어 소품은 반나절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완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라탄공예의 매력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조용한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 또 아이들도 초등학생 이상은 만들 수 있고요. 커플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하시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데이 클래스만으로도 모든 작품을 다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연에서 온 재료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동남아의 어느 여행지에 와 있는 것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낼 수 있는 라탄공예. 길어진 집콕 생활이 너무나 따분하신가요? 그렇다면 라탄공예로 집콕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시도하지만 작심삼일 또는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집 정리 아닐까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이리저리 짐들은 쌓여만 가고 집안 분위기는 어수선해지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약간의 팁만 알고 있다면 깨끗하게 확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의 달인이 알려주는 간단한 정리 수납법만으로도 새집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단란한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매일같이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를 한다지만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당연히 곳곳에 생활의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데 집에 오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수선하고 어지럽혀져 있는 거 보면 이제 좀 일하고 와서 피곤함이 더 몰려오고 또 정리가 안 된 거 보면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서 조금 아이들에게도 짜증 낼 때도 있고. 그렇죠. 일단 머무는 공간이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집안 분위기가 환해질 수 있겠죠. 집안에 들어선 두 명의 전문가. 정리가 시급한 곳을 찾아 집안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봅니다. 저희가 집에 들어와서 이쪽 저쪽 방이랑 안방, 거실 등 저희가 다 돌아다 보니 제일 시급한 부분이 안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방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옷장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다시피 침대 옆에도 그렇고 나와 있는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를 저희가 잘 살펴보니 사용자별, 종류별내로 구별되어 있지가 않아요. 서랍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집에서는 제일 시급한 부분은 옷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옷장 정리를 자주 쓰는 물건들은 핸드존의 위치를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사용자별, 종류별대로 저희가 잘 쓰실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지 않도록 옷과 이불을 겹겹이 포개 놓은 옷장. 하지만 이렇게 옷장 가득 빼곡하게 채우다 보면 옷감이 금방 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통풍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이불을 또 뺄 수는 없잖아요. 여름에 또 써야 되니까. 근데 이 장롱에다 이불 넣는 게 좀 한계가 있고 이걸 정리를 최대한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쓰시는 이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가로 너비를 맞춰요. 장롱의 너비를 저는 지금 2개로 나눌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두께감이 있는 거, 얇은 거 이런 것도 구분해서 넣을 거예요. 예, 예. 그럼 고객님이 빼시기 쉽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드릴 거예요. 길게 접어서 이렇게 딱 넣기만 했는데 이런 건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걸 처음 봐요. 전문가의 손끝에서 칼각을 잡아가는 이불들. 깔끔해서 보기에도 좋고 부피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이어서 빽빽하게 자리를 차지했던 옷들도 모두 꺼내 정리를 시도하는데요. 옷장을 좀 더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는 전문가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리 차지하는 넓은 옷걸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자리 하지 않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옷걸이가 좋긴 하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면 여기 플라스틱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불편한 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옷걸이 부분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옷걸이 고리가 있거든요. 이걸 사용하면 더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한 옷걸이로 통일돼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보기에도 좋고 통일감이 있어 좋아 보입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분주해질수록 뭔가 효율적으로 정리돼가는 옷장의 모습. 공간에 맞게 각자의 자리를 찾고 나니 비좁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옷장도 훨씬 넓어 보입니다. 마음이 조금 흐뭇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접는 방법을 몰랐고 이거 이불 정리가 참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었는데 오늘 좀 새로운 방법을 알아낸 것 같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대로 다음에는 정리를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해보고 이제 애들 방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안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간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말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니 새해 새로운 기분으로 즐거운 시작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놓은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평소 비우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 고객님들이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거를 계속 쌓아두고 계셔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고객님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물건들은 배출을 하시고 사용을 자주 하시는 물건들은 크기에 맞게 사용하는 핸드존에 잘 위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정리의 기본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들은 항상 제자리에 바로바로 놓는 것이 정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콕 생활이 길어지며 움직임이 줄고 그러다 보니 확진자가 아니라 확찐자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날씨가 추워지자 몸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산책마저 꺼리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 집안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법 몇 가지만 익힌다면 나도 확진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요.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잘 가는 취미, 홈 트레이닝, 홈트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매트 하나만 있다면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운동, 바로 요가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실 건데요. 좀 집에서 우리 요가 동작을 통해서 몸을 좀 시원하고 하체 부종이나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요가에서
파스치모타 아사나라고 하는 정굴 자세입니다. 먼저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놓으신 상태에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 놓으시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만세하겠습니다. 호흡을 깊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부터 가슴, 손바닥이 매트에 닿아지시면 나의 이마는 가볍게 무릎 또는 정강이에 척추의 뒷면을 길게 신전시켜 주시고 우리 다리의 뒤쪽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종아리를 길게 늘려봅니다. 셋, 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두둥실 끌어올려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정굴 자세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고 조금 더 불편하셨던 부분들은 우리 무릎 아래쪽 오금이 많이 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을 해서 천천히 돌돌돌 말아준 상태에 무릎 아래 오금에 천천히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우리 무릎 아래쪽 오금을 지그시 수건으로 누르어 봅니다. 우리 몸의 뒷면을 늘려주는 동작으로서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후면에 신전을 만들어서 구분 등을 펴주고요. 또 허벅지 뒤쪽에 타이트하게 단축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완시켜 줍니다. 다음 배워볼 동작은 우리 측면, 우리 몸의 옆쪽이죠. 우리 옆구리를 좀 더 길게 신전해서 옆구리를 좀 더 시원하게 늘려주는 동작과 다리 안쪽의 근육을 같이 이완하는 동작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에서는 파르브루타 자누 시르사 아사나라고 하는데요. 오른다리 옆으로 길게 가져오시고 왼다리는 앞바다리 하신 상태에서 나의 뒤꿈치가 30개 가까이 가져오시면 좋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나의 오른손 무릎에서부터 발목, 좀 더 유연하시면 발가락까지 연결하신 상태에서 나의 왼손은 허리에 놓고 우리 조금 말려있는 가슴을 펼쳐내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호흡을 마시고 왼손 높이 들어 올려서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려 오른쪽 어깨에 힘을 빼고 지금부터는 왼쪽 측면을 길게 신전해 볼게요. 우리 측면에 있는 복사근들을 조금 더 길게 늘려내는 느낌으로 우리 견갑골의 움직임을 만들어 갈게요. 손끝 멀리 가져가 셋, 둘, 하나 마시며 상체 바르게 천천히 돌아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나의 어깨나 가슴이 많이 이렇게 웅크려지시는데요. 우리 어깨와 좀 가슴을 활짝 열어내는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뒷사람하고 서로 등을 맞댄 상태에서 다리는 편하게 앞바다리 해주시고요. 우리 팔짱을 서로 껴주십니다. 여기서 나의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늘을 보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앞에 있는 사람은 상체를 숙여주시고 뒤에 있는 사람은 말린 어깨와 가슴을 활짝 열어내 봅니다. 셋, 둘, 하나 마시고 천천히 바르게 돌아옵니다. 또 한번 팔짱을 바꿔서 이번에는 반대 사람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말린 어깨와 가슴을 활짝 열어내고 배꼽에서부터 명치가 길어진다 상상합니다. 셋, 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앞사람과 발바닥을 붙여주시고 다리를 열 수 있는 만큼 열어주신 상태에서 나의 손이 상대방 팔꿈치, 상대방은 나의 팔꿈치를 가볍게 감싸 잡아줍니다. 앞사람 먼저 앞으로 숙여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셋, 둘, 하나. 올라오고 마시고 내쉬고 셋, 둘, 하나.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상대방의 오른손, 나의 오른손을 서로 악수하듯이 잡아준 상태에서 반대손 마시고 들어 올리고 내쉬며 상체를 반대쪽으로 기울이고 시선은 하늘 위로 셋, 둘, 하나. 마시고 정면에 내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마시고 내쉬며 시선 하늘 위로 셋, 둘, 하나 천천히 정면 돌아옵니다. 혼자서도 짝을 이뤄서도 할 수 있는 요가 방법 잘 따라하셨나요? 몇 가지 동작만 꾸준히 따라해도 몸의 피로를 금세 풀어주고요.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집에서 홈트를 하실 때 보면 자녀들끼리도 할 수 있고 또는 부모님끼리도 할 수 있고 또 연인들 또는 어르신과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홈트를 하실 때 아이들하고 하셨다면 조금 더 아이들한테 맞춰주시고 또는 동작을 했을 때 조금 더 자극이 많이 와서 그 자극이 좀 통증으로 느껴지신다면 바로 그 자세를 유지하지 마시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것,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세죠. 간단한 동작과 호흡법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운동, 요가. 길어진 집콕 생활에 자칫 날카로워진 우리 심신을 이완시켜주는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답답한 집콕 생활, 피할 수 없다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와 정리법, 여러분의 생활에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건강한 집콕 생활,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